여러분들 3교시에서는 그 다이나믹 바인딩하고 그 다양한 그 저희들이 그 사실 상속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한 그게 딱 그 쉽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할 때 요게 이제 그 상속의 개념으로 일반화, 추상화를 거쳐서 구체화를 시킬 것인지 아니면 독립된 서로 다른 또 클래스를 만들어서 선언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이 좀 어려울 거예요, 실제.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하나의 좀 방법이 지금 그래도 많이 좀 쓰는 방법이 이지-A 관계냐 아니면 해지-A 관계냐. 그거를 따져보는 게 그래도 가장 빨리 이걸 이제 상속의 개념으로 가져가서 추상화와 구체화를 할 건지 아니면 다른 그 클래스로 선언해서 대등한 부모 클래스로 정의를 해서 사용을 할 건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동적 바인딩이라고 다이나믹 바인딩인데요. 저희들이 앞에서 사실은 바인딩하는 개념을 이제 설명을 했죠. 그 드로우라는 거 있죠. 드로우. 그 렉탱귤러, 그 다음에 서클, 그 다음에 트라이앵글. 쉐입에서도 드로우가 있었죠. 그래서 각각의 드로우에 대해서 그 이름은 똑같지만 저희들이 사용하는 인스턴스를 이제 정의하는 거에 따라서 다른 드로우의 결과를 수행하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설명했는데 그게 이제 일종의 이제 다이나믹 바인딩인데요. 여기서는 보다 더 효율적이고 많이 쓰는 방법을 이제 배열의 개념을 써서 사용하는 방법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JVM 저희들이 쓰는 그 이클립스에서 자바 가상 머신을 여러분들이 다 설치를 했어요. 이제 이클립스가 설치가 되면 그래서 그거가 설치가 되면 컴파일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 원하는 그 인스턴스에 해당되는 메소드를 찾아서 메소드로 호출하게 됩니다. 이제 요거를 이제 다이나믹 바인딩 또는 그 버추얼 메소드 인보케이션 가상 메소드 호출이라는 말로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많이 쓰는 방법을 좀 한번 볼까요? 그래서 예제를 한번 보면 이 개념인데요. 그 쉐입 테스트라는 클래스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여기서 메인을 먼저 보면 init가 이제 수행이 되죠. 그래서 init를 보면 이런 그 array of shape이라는 게 그 요 위에서 보면 그 앞에 예제 2교시 예제에 보면 shape이라는 부모 클래스를 이렇게 배열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개수는 지금 뭐 정의를 안 해놨기 때문에 이제 원하는 개수만큼 쓸 수가 있는 거고, 그거를 이제 요 array of shape이라는 거를 이제 이렇게 그 배열로 세 가지를 만들었어요. 0, 1, 2. 그렇죠? 0에는 렉탱귤러 정의를 하고 1에는 트라이앵글러 정의하고 2에는 서클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떠한 그 객체의 인스턴스도 배열에 이렇게 객체 자체를 저장을 해서 참조할 수가 있다라는 새로운 어떤 개념죠. 이런 방법을 좀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화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draw all 하게 되면 요놈이 수행이 되겠죠. 물론 이제 요 array of shape이라는 거는 요 앞에서 보면 요 shape이라고 하는 형 타입으로 선언이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게 되면 이제 요 방법의 장점이 뭐냐면 이렇게 저희들이 앞에서 배웠었던 반복문을 써서 0 이제 요 랭스가 3이죠. 그래서 0, 1, 2까지 여기 작아야 되니까 0, 1, 2를 이제 해서 저희들이 앞에서 배웠었던 0이면 이제 렉탱귤러 드로우, 1이면 트라이앵글 드로우, 2면 서클 드로우 가지고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됐죠. 그래서 그 방법인데 이 방법의 장점은 뭐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따가도 보여주겠지만 요 새로운 어떠한 도형이 나왔을 때 이 배열을 여기다가 하나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요 한 줄만 넣어주면 되죠. 그런 장점이 있어요. 안 그러면 앞에서 했던 방법대로 하게 되면 요거를 이제 새로 만들고, 그쵸? 새로 그거에 해당되는 인스턴스를 만들고, 그놈의 점 드로우를 또 써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여기다가 새로 생기는 거를 하나 추가만 하면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다른 거는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요거는 이제 자체적으로 array of shape이라는 게 요 shape이라는 타입으로 선언이 됐기 때문에 점 length라는 건 자동적으로 그 배열의 길이가 선언돼서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그 코드는 건드릴 필요가 없이 요 하나만 추가하면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이제 만약에 그 쉐입 안에 쉐입 밑에 요런 게 하나 더 만들어졌다. 요것도 쉐입에서 그 상속받은 거죠. 요거의 실린더의 거는 이제 반지름하고 높이 우리 그 기둥 있죠, 기둥.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그려라 하는 거, 요 코드는 출력을 하면 되는 거고, 입력을 하면 되는 거고, 요거에 해당되는 거는 추가되더라도 다른 코드는 변경할 필요 없이 요것만 넣고 여기다가 array of shape은 3 new cylinder 하게 되면 그거에 해당되는 드로우가 여기서 드로우가 요놈이 출력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편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저희들이 다이나믹 그 바인딩. 왜 다이나믹이냐? 요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요거하고 요거. 그렇죠? 선언된 거에 따라서 원하는 객체에 해당되는 드로우를 찾아서 수행을 할 수가 있다라는 개념을 이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 개념을 이제 다이나믹 바인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앞에서 다형성의 개념을 이제 오버로딩하고 오버라이딩 두 가지를 설명을 이제 했죠. 그 개념이 매개 변수에 따라서 서로 다른 기능을 다 이제 구현할 수가 있고 오버로딩은 오버라이딩은 이렇게 드로우란 이름이 이제 메소드가 이름이 똑같더라도 동적 바인딩 이 방법을 써서 서로 다른 출력을 할 수 있게끔 가능하게 설계할 수가 있다. 그게 바로 다형성. 그까지 개념을 이해를 하시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는 GUI의 기본적인 지식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 클래스 이래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뭐 이렇게 만들었어요. 클래스 실린더. 이게 뭐 여기서 상속을 받았지만 저희들이 요 클래스라고 선언하는 순간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요 밑에 클래스를 하나 만들게 되면 그거의 조상님이죠. 조상님. 그 조상님은 오브젝트 클래스라는 거예요. 오브젝트 클래스가 저희들이 익스텐드를 굳이 안 했죠. 익스텐드 안 했지만 모든 클래스들은 여기서부터 출생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 만든 건 요 밑에다가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든 클래스의 부모 클래스는 오브젝트다. 이름이. 그거를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 요게 임포트 여러분들이 클래스 해보면 java.lang이라는 그 패키지를 자동으로 임포트하는 걸 여러분들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만든 것뿐만 아니라 이제 다음 주에 GUI 개념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여기 안에 있는 어떠한 클래스를 이제 가져다가 쓸 때 이미 정의된 클래스를 많이 이용하는 방법을 이제 앞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고 그걸 상속을 받아서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GUI 관점에서는 이제 이 오브젝트 밑에 상당히 많은 사용할 수 편한 클래스들을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를 이제 받아서 또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익스텐드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만약 예를 들어서 얘를 익스텐드를 상속을 하게 되면 요거 그 다음에 요 위에 거를 다 안에서 들어가 있는 메소드라든지 멤버를 자유롭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를 익스텐드 하게 되면 요놈은 쓸 수가 없지만 요 위에 오브젝트를 쓸 수가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여기서 독립적으로 이제 세 개가 있는 거고 여기를 익스텐드 하게 되면 요거 위에 요놈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서 요거 그 다음에 이렇게 위에 이렇게 계층적인 구조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개념을 이해를 좀 하셔야 되고, 이 오브젝트 자체 내에서 정의된 그 클래스 안에서 정의된 메소드는 뭐가 있냐면 자주 쓰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가져다가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클로즈라는 메소드를 이제 요 데이터형 변화는 오브젝트인데 객체인데 요거는 이제 equals는 0 아니면 1, true 아니면 false, finalize는 이제 그 데이터 타입이 없는 경우고, getClass는 이제 클래스의 정보를 반환하는 거고, 해시코드는 정수값, toString은 문자열. 그래서 이 toString에 대한 예제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equals라는 예제가 나올 거예요. getClass도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요거는 어떠한 오브젝트를 인수로 넣게 되면 그 앞에 있는 어떠한 그 사용하고 있는 그 오브젝트랑 동일한 거냐, 동일한 데서 태어났느냐. 그러니까 앞에서 보면 그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들 때 동일한 데이터 그 클래스형으로 가져온 거냐 아니냐를 판별할 수가 있어요. 그거 이제 그 프로그래밍 하다 보면 그런 게 많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여기서 보면 여기서 새로운 인스턴스를 이렇게 만든 경우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만든 경우도 있는데 얘는 동일한 그 여기서 만든 거지만 얘는 아니잖아요. 그 얘와 동일하니? 라고 물어볼 때 그게 이제 이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예제를 좀 보면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클래스카라고 만드는 순간 얘는 어디서 구현이 되는 거냐 하면 이 오브젝트 밑에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카라는 걸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카에서 그 만들어진 클래스를 우리가 오브젝트에서 만들어진 메소드를 좀 편하게 쓸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카 테스트에 이제 카라는 클래스 안에 요 정의된 obj라는 인스턴스를 여기서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요거는 이제 출력문이고요. 요런 걸 이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getClass의 getName. getClass라고 하는 게 여기 보면 요거죠. 객체의 클래스 정보를 반환하는 거예요. getName은 이름을 반환하는 거겠죠. getName. 그래서 요 카라는 요 그 obj.getClass의 getName은 요 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카라고 하는 거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카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알아둘 거는 요 뭐 카테스트든 카든 요 익스텐드로 상속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는 이렇게 이미 사전에 정의된 거는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그 OBJ의 카라는 거 안에 여기 보면 getClass라는 메소드나 getName이라는 메소드를 따로 정의 안 했잖아요. 물론 이제 getClass를 여기서 정의해서 다르게 정의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메소드 오버라이딩 설명했잖아요. 그렇게도 쓸 수가 있지만 별도로 정의하지 않은 경우는 요 getClass라는 메소드는 어디 있냐면 요 OBJ에 있는 거예요. OBJ getClass. 그 안에 다시 getName이라는 메소드가 정의가 되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의미가 클래스의 이름을 여기다 출력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카니까 카라고 출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자주 쓰는 거 이 정도만 보여주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 GUI에서는 이런 메소드들을 몇 개 좀 외워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GUI에서 그 정리를 그 다음 장에 잘 해놨기 때문에 거기서 쓰는 그 몇 가지 중요한 요 계층적 구조도 여기 이름은 안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다음 장에 보면 요 이름이 자주 쓰는 거는 몇 개 나와 있어요. 이제 그 정도는 외워야 돼요. 요 계층적인 구조하고 그 각각의 여기서 선언되어 있는 메소드와 여기서 선언되어 있는 메소드 새로 정의된 거. 요건 다 이제 상속 관계를 표현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새로 정의되는 거, 여기 이제 독립적으로 정의된 게 다른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상당히 복잡하게 돼 있지만 다음 시간에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보고 좀 외우셔야 된다. 그거를 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getClass equal이라는 메소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여기 객체를 넣게 되면 동일한 그
객체 인스턴스를 동일한 객체에서 나온 거니? 뭐 이런 겁니다. 그렇죠? 예제를 한번 볼까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기서 나왔고 요거는 여기서 나왔다. 그럼 둘이 같니? 그 인스턴스 오브라는 연산자를 쓰거나 아니면 이제 요 연산자를 쓰는데 다르잖아요. 요게 두 개. 그렇죠? 그런 경우 이제 false 출력이 되는 거고, 요 예제를 보면 그 얘기를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복잡하지만 요 같은 경우는 요 equals라는 걸 새로 정의를 했어요. 사실 안 해도 되는데 요 equals라는 거를 새로 정의를 해가지고 요 equals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카라는 클래스 안에 모델이라는 스트링, 생성자가 이제 모델의 이름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이걸 받아서 인스턴스 오브라는 거예요. 인스턴스 오브라는 연산자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인스턴스 오브라는 게 이게 없네. 그래서 이게 이제 둘이가 똑같은 그 객체에서 나왔니? 그러니까 OBJ가 카라는 객체에서 나온 거니? 나오면 이제 요게 요 모델의 이름을 받아서 요 값이 equal 값 자체가 그 true 아니면 false예요. 그죠? 그래서 요 값을 받아 리턴을 시켜주는데 메인 한번 볼까요? 메인에서 보면 요 카라는 그 인스턴스를 두 개 만들었잖아요. 요거에 해당되는 거. 요 모델명이 똑같아요. HMW520.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카와 두 번째 카가 똑같은 거니? 라고 할 때 요 equals라는 게 요 놈을 부르는 거죠. 그죠? 두 번째 카를 넘어서.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 첫 번째 카와 두 번째 카는 여기 동일한 그 객체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요게 이제 true를 넘기면서 요 값이 true가 되고 요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게 그 모델이 이제 다르거나 아니면 요 카라는 그 객체가 다른 걸 정의를 하게 되면 다른 종류의 차로 인지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게 복잡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 앞에서 오브젝트라는 거 안에 요 equals라는 게 정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기 쉽게끔 이걸 다시 적어준 건데 똑같은 내용을. 그래서 equals라는 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OBJ가 현재 객체와 같으냐 다르냐. 그래서 불리한 데이터 형을 이제 그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true 아니면 false. 그래서 그게 true이면 이제 이게 참이 되니까 요놈을 수행하는 거고, 이게 false면 거짓이 되기 때문에 이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게 둘이 다르거나 아니면 이게 카가 아닌 다른 놈으로 선언이 되는 경우, 둘 중에 하나가 요거를 이제 출력하는 경우.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모델도 같고 카도 똑같기 때문에 첫 번째의 수행 결과가 출력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객체의 요 인스턴스 오브라는 거는 이제 S가 요 객체와 맞냐 다르냐를 비교하는 연산자예요. 이거는 이제 많이 쓰는 거니까 알아두시고. 자, toString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객체를 기술하는 문자열을 반환하는 건데 문자열을 어떻게 반환하는지 한번 볼까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카라는 클래스 안에 프라이빗 변수하고 생성자를 만들어서 모델 이름을 갖다 놓고 이렇게 toString이라는 거를 이렇게 앞에서 오브젝트에 정의가 되어 있지만 이렇게 모델을 현재 받은 모델에다가 모델 값을 출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상속의 개념하고 요거를 상속의 개념으로 추상화와 구체화를 시킬 거냐 아니면 별도의 독립적인 걸로 시킬 거냐. 그래서 아까 그 그림에서 이제 요게 보면 사실은 이제 요거는 EGA 관계죠. 요거는 이제 상속이고.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세 개가. 그래서 요거와 요 위에 거는 EGA 관계, 상속의 관계지만 요 세 개가 요것들 관계 서로 간의 관계는 EGA 관계가 아니에요. 그거는 해지 관계예요.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즉 상속의 개념을 추상화를 통해서 구체화를 가능한 경우는 EGA 관계고 서로 독립적인 거는 해지 관계다. 요 내용을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거를 좀 뭐 다시 한번 좀 부연 설명을 하면 자, 요거죠. 요거. 어디 갔죠? 요거를 이제 요거죠, 요거. EJ 관계가 상속의 관계예요. 자, 비클은 자동차 요 영어가 문법적으로 틀리지 않았잖아요. 그죠? 자동차는 비클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비클이 부모고 카가 자식이 되는 거예요. 비클의 종류 안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dog is a animal. 뭐 문법적으로 문제가 없잖아요. 말도 그 의미가 잘 전달이 되고. 하게 되면 애니멀이 부모 클래스고 그 안에 도구 클래스가 자식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라이언 is a animal도 되죠. 라이언도 애니멀 밑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그 vehicle is a animal 요건 안 되는 거잖아요. vehicle is a animal, animal is a vehicle.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런 경우는 서로 다른 그 부모 클래스로 정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해지의 관계도 보면 이제 그 뭐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집합적 관계하고 구성적 관계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경우죠. 라이브러리 이지어 북은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는 라이브러리 해지어 북이에요. 라이브러리와 북은 서로 다른 구성 관계고 리빙룸 이지어 소파 이거 말이 안 되죠. 거실은 소파입니까? 아니죠. 그런 경우는 상속이 관계를 구현하지 않아요. 해지의 관계는 서로 독립적으로. 그렇죠? 리빙룸 해지어 소파 이거는 말이 되죠. 그렇죠? 라이브러리 해지어 북 이것도 말이 되죠. 그래서 그 어떤 두 개의 객체를 여러분들이 추상화를 통해서 모델링 하고자 할 때 이 두 가지를 EGA와 해지A를 넣어서 해석을 해보면 편해요. EGA 관계가 성립이 되면 뒤에 있는 게 부모고 앞에 있는 게 그 자식이 되는 경우죠. 이렇게 뒤에 있는 게 부모예요. 얘가 자식이 아니에요. 그렇죠? 비클 이지어카 이거 말이 안 되죠. 비클은 자동차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동차는 비클이다가 말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 요 두 개 있는 게 부모고 요게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좀 생각을 해 두시고 해지의 관계는 서로 독립적으로 구현하는 거예요. 해지의 관계도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이와 같이 이제 요게 이제 UML 표기법인데요. 구성 관계가 있는 경우 자동차 안에 카브레이터 CAR이 있죠. 자동차의 부속품 중에는 카브레이터가 뭐 안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한 개 들어가 있는 거 있고 그렇죠? 이거 하나 이상 들어가야 되고 그런 경우 또는 이제 구성 요소를 집합 관계로 이렇게 그 호수에 오리가 있다. 그렇죠? 집합 관계는 이렇게 표현하고 구성 관계는 이렇게 시커멓게 표현을 합니다. 이걸 개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개수. 0에서부터 이거 무한대까지. 오리가 무한대까지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자동차 안에는 카브레이터가 하나만 있어요. 그렇죠? 물론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지 자동차에. 전기 자동차에는 없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제 그런 거를 구성 관계와 집합 관계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그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요 그림에서 요게 해지A 관계고 요게 EGA 관계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고예제를 여기서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카이저 비클이니까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카이저 비클 상속을 할 수 있는 거. 카이지어 카브레이터가 아니잖아요. 카헤지어 카브레이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따로 비클도 이제 따로 이렇게. 그러니까 요 두 가지 영어죠. 카이저 비클, 카헤지어 비클 안 돼. 카헤지어 카브레이터, 카이지어 카브레이터 안 돼. 그 개념을 좀 설명을 이해를 하시면 아마 요 정확하게 어떻게 상속 관계의 클래스를 서로 정의를 하고 독립적으로 해지의 관계를 표현할 것이냐 그걸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 마지막 예제를 한번 볼까요? 마지막 예제가 요 그림인데요. 요게 이제 UML 표현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죠. 요게 이제 하얀색이니까 요게 이제 집합 관계를 표현하는 겁니다. 집합 관계 요 하얀 거 어그레이션 종류. 그래서 이게 뭐냐면 뭐 종업원의 날짜를 출력하는 거예요. 종업원의 이제 그 이름하고 생년월일. 그래서 데이트 이저 인플로이 아니에요.
employee has a date, 뭔가 관련된 날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거는 메인이고요. 그래서 extend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거 date 클래스는 이렇게 연월일 표현하고 입력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연도와 월과 일을 이렇게 출력하는 toString이라는 메소드를 써서 문자열을 출력할 때 이 toString이라는 오브젝트 걸 가져다가 쓴다.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employee는 그 extend라고 안 했죠? 이 employee is date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 employee는 이제 생성자가 이름하고 날짜를 받아서 출력하는 경우야. 이름, 그 다음에 날짜. 그래서 메인에 가서 이렇게 date라는 인스턴스 하나 만들고 employee라는 인스턴스를 넘겨서 출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홍길동의 생년월일은 이런 식으로 이 형태는 요 date에서 이런 형태가 돼 있죠. 이렇게 출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EJ 관계와 해제의 관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그 기억을 해 두시고 클래스를 상속을 해서 할 거냐 아니면 독립적으로 구성해서 할 거냐를 실제적으로 많이 좀 연습을 해보면 이제 도움이 되는데요. 개념적인 건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겠고, 마지막으로 요 종단 클래스는 요 파이널이라고 이제 쓰는 건데요. 클래스라는 인덱스 키워드 앞에 파이널 하게 되면 얘는 더 이상 누군가로부터 상속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 에러가 나는 거죠. This is long, extend my final. 이거 에러가 나는 거예요. 파이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를 누군가가 상속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요 그림에서 요 놈들이 파이널이에요. 파이널. 그렇죠? 물론 이제 여기서 어떤 것들은 우리가 상속을 할 수도 있죠. 요게 앞에 키워드가 파이널로 돼 있는 것만 파이널이죠. 정확하게는. 그래서 이런 걸 왜 쓰느냐? 보안 때문에 보안.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거를 더 이상 누구한테 상속을 시켜서 나의 멤버나 메소드를 참조를 하면 안 돼. 라고 할 때 그런 필요성 때문에 요 파이널이라는 걸 씁니다. 요거는 그 접근 제어자 그 다음에 클래스라는 키워드 사이에 파이널이라고 쓴다는 거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갈수록 좀 이제 개념적으로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설명한 거를 이제 반복해서 듣고 책에 있는 설명을 좀 모르는 걸 다시 한번 읽고 다시 저의 설명을 반복해서 듣고 가장 좋은 방법은 뒤에 있는 연습 문제를 스스로 해보는 거죠. 코드를 보지 않고 하게 되면 프로그래밍 실력이 많이 늡니다. 자, 저희들 다음 주 한 주간도 건강하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